지금 벌써부터 사건 뒤집기가 시작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북송금 있잖아요. 대북송금에 대해서 갑자기 이 사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배상윤 씨. KH그룹, 그러니까 쌍방울하고 관계되는 KH그룹 회장 인터뷰를 SBS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 지금 해외에서 도망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도망 다니고 3년 넘게 도망 다니고 있는 사람을 인터뷰를 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저기 우리가 북한에 돈 지원한 거는 맞는데 그거 경기도하고는 관계없어요.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무관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쌍방울하고 KH그룹이 비밀리에 북한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돈이 오간 거지 이재명 대통령은 무관합니다. 라고 해외에서 도망다니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그런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자, 냄새가 나죠? 왜 그랬을까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거겠죠. 지금 해외에 도망다니고 있으면서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북한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비밀리에 돈을 준 건 맞지만 이 대통령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배상윤이 누구냐? 배상윤이 이 사람 김성태하고 소위 말해서 저희 말로 아삼육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으로 같이 유죄 판결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쌍방울이 원래는 사실 그 건실한 중견 기업이었는데 조폭에 넘어갔다 이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바로 이 조폭 중에 하나가 이제 배상윤 그리고 김성태입니다. 김성태는 전주 나이트파 출신, 배상윤은 신영광파 부두목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쌍방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이 있었다라고 해서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았던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대북 송금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돼 있냐? 지금 김성태하고 같이 아태엽, 그 아태엽이 이제 그 대북 그 지원 단체잖아요. 아태엽에 2억 원을 지원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수사 안 받고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도망 다닌 기한이 무려 지금 3년째고요. 구체적으로는 아태엽에 2억 원을 지원을 했고 그리고 2019년 1월 중국 선양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동그란 원탁에서 그 북한 인사들하고 막 파한대소하면서 쌍방울 인사들하고 이화영 씨하고 웃고 있던 그 장면 기억하시죠? 여기에도 이제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수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 10개를 북측 인사들한테 나눠줬다. 그런 의혹을 받고 있으면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해외 도피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도피를 뭐 지질 공상맞게 하는 게 아니라 호화 도피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도피를 하고 있으면서 도박 자금으로 300억 원을 썼다. 그리고 온갖 뭐 한식이라든지 뭐 좋은 음식을 공수해서 먹고 있다. 그런 의혹을 받고 있으면서 그 이번에 SBS 인터뷰를 한 겁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겠죠. 캄보디아에서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8월 달에는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 왜 말이 안 되냐. 아니 그러면은 대북 사업만 했고 경기도하고 관련이 없다 그러면은 그 본인이 왜 돈을 줘요? 아태엽에 왜 돈을 줘요? 경기도가 어떻게든 이 사업 편의를 잘 봐달라고 그러고 돈을 준 거 아닙니까? 경기도하고 대북 사업을 그 당시로는 뗄래야 뗄 수 없이 그렇게 지금 밀착된 관계였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경기도가 독점적으로 쌍방울 이 사람들이 쌍방울로 거의 같이 가는 관계니까 쌍방울의 대북 사업권을 보장해주지 않으면은 그 쌍방울로서는 그런 특혜를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준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모든 혐의를 다 자백을 했다는 것이죠. 김성태 회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 이재명 지사하고 통화했다.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화영으로부터 이재명 지사한테 대북 송금을 당연히 말씀드렸다는 말을 들었다. 지금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하고 관련해서 중요한 게 대북 송금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 부분 아닙니까? 왜냐하면 대북 송금의 내역이 두 가지잖아요. 800만 달러 중에서 500만 달러는 북한이 요구하는 스마트팜 비용 그리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경기도가 내야 되는 돈인데 이거를 쌍방울이 대납을 한 거잖아요. 북한으로 돈이 건너가는 과정에서 뭐 쌍방울 직원들 시켜가지고 환치기 하고 여러 가지 뭐 책에 넣어가고 뭐 화장품 박스에 넣어가고 이런 그 위장과 환치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김성태 회장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 근데 이 사람이 자백을 했습니다. 혐의를 자백을 하고 이런 사실을 이재명 지사가
알고 있다라고 자기는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다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했었습니다. 이걸 사실 원래 이화영 씨도 내가 지사한테 보고했다라고 자백을 했다가 다 뒤집은 사건이잖아요. 자, 이 사건을 이미 이화영 씨는 대법원까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판결에서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이 부분은 지금 블랭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씨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이거와 관련된 배임이나 횡령이나 이런 부분으로 징역 3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해외에 도망가 있는 배상윤 씨가 그거 돈은 준 거는 맞는데 그게 경기도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상관이 없다고요. 라고 실드를 치고 나온 게 지금 엊그제 나온 이 보도인데, 문제는 이게 좀 안 맞는 게 그럼 돈은 왜 줬을까요? 쌍방울하고 경기도하고 상관이 없는데 돈을 줬을 리가 없다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배상윤이라는 사람은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마련해서 북한으로 넘어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배상윤이 아닙니다. 김성태입니다. 김성태는 다 자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나 잘 봐달라, 나 들어올 테니까 선처해달라라는 것이고, 여기에 화답을 하듯이 민주당이 어떻게 했냐, 검찰 사건 조작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검찰이 사건 조작했는지 들여다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사건 조작했나요? 이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적어도 이화영 부분에 있어서는 났는데, 이 정도 됐으면은 사실 검찰을 잡들이할 게 아니라 법원을 지금 탓해야 됩니다. 법원 사건 판결 조작위원회를 만들어서 잡들여야 되는데 아마 그건 무서워서 못할 겁니다. 만만한 게 검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만한 검찰들이 요즘에 뭐 그런 얘기까지 한다고 그래요. 지금 검찰들이 검찰 사이에서, 검사들 사이에서 돈은 일종의 한탄 같은 시조인데요. 자, 이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여러 검사들, 여러 법조계 인사들한테 받은 건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한탄을 시조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구로 이렇게 대칭되는 시조인데요.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그 요즘에 특검으로 사람도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일선에 사람도 없는데, 잠깐만요. 좀 멈춰주세요. 사람도 없는데, 사람도 없어갖고 죽겠는데 이렇게 뭐만 하면 사건 조작했다고 공격을 하니까 검사들이 이런 한탄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 마라 하는데 그만하자. 야근하고 밤새우고 주말도 사무실에. 장기미제 구속홍치 불송치 사건 처리. 무고인지 위증인지 직구속 노력해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일 열심히 하고 야근하고 해도 무고인지 위증인지가 뭐냐면은 무고 사건 인지하고 위증 인지하고, 이건 이제 경찰 고발이 아니라 검찰이 직접 인지를 하는 사건들이거든요. 뭐 이렇게 하고 직구속은 이제 검찰이 직접 구속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도 또 뭐도 아니야. 범죄 수익 환수하고 피해자 지원해도, 이게 이제 검찰이 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우리에게 돌아오는 멍에는 조작 수사. 이렇게 애써도 우리한테는 조작수사라는 욕밖에 안 돌아온다. 자, 특검으로 장기미제 또다시 재배당해. 이게 뭐냐면은 특검이 갑자기 120명이 빠져버리니까 일선에 처리해야 되는 장기미제 사건들, 그거 특검 간 사람들이 하던 거를 갖다가 일선 평검사들한테 다 배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공소시효 지나도 처리 못하는 사건들이 이제 앞으로 숱하게 생겨날 겁니다. 여러분들 집 근처에서 누구 도둑 맞았다, 아니면은 집 근처에서 성폭행 강도 사건 발생했다, 이거 아마 장기미제될 사건들 아마 많아질 겁니다. 동소시효 도과에도 아무런 잘못 없는, 장기미제 넘쳐나도 아무런 잘못 없는 사경이나 검사처럼 우리 함께 우리도 일해보자. 그러니까 사법경찰관입니다. 경찰이나 판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래도 욕 안 먹지 않냐, 우리도 좀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비꼬는 거죠. 증거 부족 법리 오해 불기소 처분하고, 사경피신 날라가면 조사자 증인 신청. 이거 뭐냐면은 그냥 저 경찰관 피의자 신문조서 날아가면 이제 무죄 나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잘못한 거지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무죄 나도 수사기관 오롯이 책임이지. 주말에도 연말에도 제대로 쉬어보자. 저녁 있는 삶이란 게 그림의 떡이었지. 이런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네. 늦게도 깨달았네. 이제 앞으로 그래 뭐 우리가 뭐만 하면 사건 조작했다고 하는데 일 안 할게. 뭐 그런 거예요.
H님 뭐 그거 만들 정신이 있냐? 뭐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탄만 하는 게 그 자리냐? 라도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닌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일선에서 사건 처리하는 진짜 뭐 그냥 야근하면서 미제 처리에 쫓겨서 사건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뭐 오죽하면은 이런 얘기까지 나올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배상윤의 느닷없는 충격 고백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죽이기에 대해서 수사 공작 설계하고 조작한 거 다 잡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펼쳐질 양상은 아마도 제가 예상하기에 틀림없이 지금 이재명 사건 수사한 검사들 그 사건을 아마 사건화시켜서 수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감찰을 해서 징계를 하고 결국은 아마 공소취소로 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닌 게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하나인 정성은 의원 있잖아요. 정성은 의원이 그 어떤 연찬회 자리, 그러니까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연찬회 자리에서 내가 본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이제 최근에 강연을 했었고 저도 이제 그 자리에 갔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형사사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참석한 질문자가 질문을 하니까 뭐 약속대로 그래 뭐 끝나면은 임기 끝나면은 뭐 재판을 받을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나는 개인적으로는 공소취소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왜냐?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 공소취소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사건들 공소취소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세실리아님 말씀대로 지금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대북송금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거 아니죠. 맞습니다. 미국과 유엔 제재 대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죄 준다고 미국과 유엔에서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 상당히 많다. 그래서 지금 다른 사건들과는 다르게 대북송금 같은 경우에는 대외관계, 특히 대미관계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렇게 뭐 확정까지 난 판결 일부를 갖다가 뜯어 고치고 이거를 사건을 다시 뒤집는다고 해서 이게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북송금 사건 조작 들어가나 하나 달아봤고요. 오늘 마지막 아이템으로 이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이거는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떠들고 그냥 프레임을 하고 프레임으로 만들고 그 당시 특검 이런 주변에서도 얘기가 돌던 사건인데 결국은 여기에 대한 가짜뉴스 책임을 묻는 사건이라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안민석 전 의원과 최서원 씨, 개명전 최순실 씨 그 사건입니다. 민사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민석 전 의원한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뒤집어졌습니다. 이거도 대법원이 오랜만에 정말 맘먹고 판결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안민석 최성원 발언 대법원이 명예훼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그 과거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국정농단 사건 초기에 어떤 얘기 있었습니다. 이 사건 불거졌을 때 최서원의 은닉재산이 해외 은닉재산이 수조 원이다. 최소 300억 원 이상이다. 그러면서 본인이 막 독일 갔다고 그랬잖아요. 독일에 숨겨놓은 저수지가 있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스위스에 비밀 계좌 있다. 그런 얘기 했었고 그 재산의 출처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그리고 스위스 비밀 계좌에 들어온 돈이 최 씨하고 연관돼 있다. 모 회사의 돈이. 그리고 최 씨가 미국의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서 직접 이익을 취득한 거 있다. 자,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했어서 그러니까 최서원 씨가 참지 못하고 이거를 형사고소도 하고 민사로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었습니다. 근데 민사가 1심에서는 안민석 의원이 대응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자백간주로 해서 그냥 최서원 씨가 이겼었습니다. 근데 자백간주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대응을 안 했다는 거니까. 근데 2심에서는 뭐라 그랬냐? 최서원 씨가 패했습니다. 왜 패했냐?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이긴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지금까지 제시된 안민석 의원 측이 제시한 증거로 봤을 때 이게 사실은 아닌 거는 맞아. 근데 뭐 이 정도는 의혹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이유로
2심에서는 안민석 의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의혹 제기고 이 정도는 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뭐 의견 표명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민석 의원한테 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봤는데 이번에 대법원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입니다. 뭐라 그랬냐? 이 중에 10개 중에서 2개를 뒤집었습니다. 스위스 비밀 계좌, 그 미국 방산업체 관련 아까 그 보여드린 발언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자료가 없다. 그리고 제보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 사실 확인도 안 거쳤다. 그리고 해외 은닉재산 규모.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뭐 이거 사실이 아닌 건 맞는데 표현의 자유를 한계를 벗어난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아무튼 스위스 비밀 계좌 이 부분에 대해서 스위스 비밀 계좌하고 미국 방산업체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질러도 너무 질렀다. 아니 아무리 그 국회의원이고 공적인 지위에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그 당시에 너무나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면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그렇게 해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형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안민석 전 의원 이거로 형사사건도 기소가 돼 있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돼 있는데 얼마 전에 1심 재판이 지금 구형이 됐어요. 구형이 됐는데 안민석 전 의원이 정말 적반하장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를 명예훼손 당한 게 자기래요. 그러니까 최서원이 명예훼손을 당한 게 아니라 내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라고 마지막 재판에서 그렇게 좀 적반하장식으로 변론을 하더라고요. 저는 불의에 맞선 것이지 최서원 씨하고 싸운 게 아니다. 국민의 명예를 추락시킨 최서원은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그때 이제 그 10일 날 결심 공판이 있었고 10일에만 해도 변호인이 뭐라 그랬냐? 아니 이거 민사에서도 우리 배상 책임 없다고 나왔다. 법원에서 이 정도는 의혹 제기해야 된다고 나왔다. 그러니까 이건 무죄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대법원 판결이 아니다. 이거 너네 배상 책임 있다. 라고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도 이거는 간단하게 안 끝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건 지금 형사사건 판결이 7월 10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시기가 맞으면은 제가 한번 어떻게 나는지 한번 중계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검찰이 이날 징역 1년 선고해달라고 구형을 했고 그렇게 해서 결심이 됐고 7월 10일 날 선고 예정인데 그 사이에 대법원이 안민석 전 의원이 민사적으로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지금 판결을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이건 형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이 진짜 언제 사건이에요? 진짜 늦어도 너무 늦었죠. 진짜 만시지탄이고, 이경재 변호사가 이제 그 최서원 씨 변호인이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악성 의혹 남발과 선동이 8년 전부터 자행이 됐다. 그래서 정말 국정농단자로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뭐 변호인 입장에서는 아유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너무 늦긴 했지만 이렇게 돼서 뭐 감형이나 좀 해달라라고 그렇게 어제 그 기자단에 입장을 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법원은 저는 좀 제대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전부 다를 뒤집은 것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아무리 뭐 국회의원이고 공적인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의혹 제기의 범주를 넘는 정말 심한 가짜뉴스이고 선동이고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선을 쳐주는 게 맞다고 보고 실제로 이번에 그런 선을 쳐줬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건 7월 10일 날 선고가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결과 잘 지켜보시고요.